이번 시간에는 그 리눅스의 그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으로 쉐어드 메모리나 세마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에 또 리눅스 IPC 메커니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 메시지 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마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그 쉐어드 베리어블을 공유하는 거죠. 쉐어드 리소스죠. 이제 이 쉐어드 리소스를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 코드 중에 이 쉐어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려면은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요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려면은 세마포에 이제 P 오퍼레이션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올 때는 V 오퍼레이션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 한순간에는 이 한 프로세스만이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제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외에 이제 난 크리티컬 섹션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컨커런트하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프로세스 간의 병렬성을 높이면서 또 쉐어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을 달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세마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리눅스의 이 세마포 펑션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눅스의 세마포에 관련돼서 일종의 API라고 하면은 이 포직스에 관련된 이 포직스 스탠다드에서 만들어 놓은 API가 있고, 이 포직스 스탠다드 이전에 그 유닉스의 시스템 5라고 있었죠. 유닉스가 이제 버전이 이제 이렇게 쭉 증가해 오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크게 양갈래로 벌어지는데 AT&T에서 벨랩에서 계속 그 버전을 유지해온 이 시스템 5, 시스템 5 버전과 그 다음에 그 버클리 대학의 BSD 계열로 이제 크게 나누어졌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 유닉스의 원래 유닉스 시절의 IPC 메커니즘을 API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이 시스템 5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아직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닉스나 리눅스의 이 인터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및 그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쪽 용도로 사용되는 API가 이제 포직스 계열하고 이 시스템 5 계열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직스의 세마포 API 사용법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세마포를 갖다가 먼저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세마포를 이제 사용하려면 세마포 변수를 갖다가 하나 만들려면 이제 세마포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듭니다. 사실은 이 함수들이 결국은 이제 시스템 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세마포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를 이제 이렇게 셈이라는 포인터가 딱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쉐어링 옵션이라고 있는데, 요 쉐어드 파라메타는 요 값이 제로면은 그 세마포는 프로세스 안에 로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 간의 세마포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로가 아니고 이제 난제로 어떤 예를 들어 값이 1이다 이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간의 세마포로 인터 프로세스 간의 세마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기값입니다. 세마포의 초기값.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로 쓰려면은 요 초기값이 이제 1이 되고,
그게 아니라 카운팅 세마포 같은 그 제너럴 세마포로 쓰려면 이게 뭐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마포 이닛 함수는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제로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에 전통적으로는 P 오퍼레이션이 있었고 이제 V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P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웨이트 함수였고 V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시그널 함수였죠. 이제 그렇게 우리 교과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포직스 API에서는 P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SEM 웨이트고 V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SEM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는 일은 원래 P 오퍼레이션, V 오퍼레이션에 마찬가지로 SEM 포스트는 이 세마포 값을 증가를 시키죠. SEM 웨이트 값은 세마포 값을 감소시키는데 만약에 이 값이 그죠? 세마포 값을 감소시키는데 난제로 만약에 값이 0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트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P하고 V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토믹하게 실행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토믹하게 실행이 되게 해주는 거는 요게 결국은 시스템 콜이기 때문에 OS 레벨에서 이렇게 이제 어토믹하게 P 오퍼레이션과 V 오퍼레이션이 실행되게 해준다 이거죠. 자, 이것도 성공하면 리턴 제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세마포를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세마포를 해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SEM destroy 해갖고 세마포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아규먼트로 넘겨줘서 세마포를 이제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리소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마포를 사용 중인 세마포를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디스트로이가 되면은 값이 이제 0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에러를 리턴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사용 예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지금 두 개의 스레드 1과 이제 스레드 2 간에 이제 글로벌 변수를 공유를 할 수 있죠. 프로세스 안에서 두 개의 스레드니까 글로벌 변수를 이제 이게 쉐어드 리소스가 되는 거죠. 이 글로벌 변수를 쉐어드 리소스로 놓고 이걸 액세스할 때 이제 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을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가 하나는 이제 여기 스레드 펑션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될 텐데 요 스레드 펑션이 이제 여기 스레드 2가 되겠고 스레드 1은 그냥 메인 프로세스에서 그냥 메인 스레드가 스레드 1이 되겠습니다. 자, 세마포 변수로 이렇게 이제 세마포 변수를 글로벌하게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글로벌 변수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변수로 이렇게 어떤 워크 에어리어라는 캐릭터 어레이를 갖다가 하나 여기 이제 글로벌 변수로 잡아준 거예요. 요 놈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세마포 이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세마포 변수에 대한 포인터, 요게 첫 번째 아규멘트입니다. 그죠? 빈 세마포.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요 빈 세마포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요 세마포의 초기 값은 이렇게 다 세마포 초기 값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값은 제로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 같은 경우 초기 값을 1로 줬죠. 지금은 이제 제로로 줬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웨이트를 하게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초기 값이 제로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는 여기 보면 이제 스레드 펑션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 펑션이 어딨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레드 펑션이. 요걸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메인 스레드는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메인 스레드와
요 펑션 스레드가 이제 두 개가 병렬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 두 개의 스레드가 이제 컨커런트하게 실행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 놓고는 뭘 합니까? 메인 스레드는 보니까 뭔가 while 문 안에서 fget 해갖고 스탠다드 인으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자, 스탠다드 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갖고 데이터가 스탠다드 인에 꽉 차여지면은 그러면 셈 포스트 해버립니다. 그러면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초기 값이 지금 제로였으니까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메인 스레드는 while 룹을 돌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들어오면은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펑션 스레드를 보면은 펑션 스레드는 시작하자마자 셈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마포 값이 1이면은 0으로 만들면서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초기 값은 우리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생성되자마자는 여기서 다 웨이트 하고 있겠죠. 웨이트 하고 있다가 요 메인 스레드가 인풋을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요 워크 에어리아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글로벌 변수죠. 워크 에어리아. 그러니까 요 쉐어드 베리어블에 데이터를 딱 채워주면은 셈 포스트 해갖고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세마포 값이 1이면은 이제 바로 셈 웨이트 하면서 요 값을 0으로 만들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while 루프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면은 요 워크 에어리아에 있는 거를 워크 에어리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겠죠. 그게 글자가 몇 글자다 하는 걸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시 또 셈 웨이트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셈 웨이트를 하면 자기가 지금 0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그 세마포 값이 0이니까 감소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웨이팅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슬리핑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메인 스레드가 또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뭐가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셈 포스트를 해주죠. 그럼 1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요 펑션 스레드에서는 여기서 웨이팅 하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다음 while 룹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일종의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레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전형적인 예인데, 즉 뭐냐면은 메인 스레드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세마포 값으로 탁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요 세마포 값을 1 증가시켜갖고 1을 딱 만들어주면은 펑션 스레드는 요 메인 스레드가 만들어 놓은 요 문자열을 보고 이제 요게 몇 글자가 인풋이 됐다 하는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보를 출력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프로듀스 컨슈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메인 스레드가 프로듀스가 되는 거고 프로듀스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펑션 스레드가 일종의 컨슈머 역할을 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내가 뭔가 데이터를 갖다 채워주고 세마포를 초기 값을 딱 해주면은 이 펑션 스레드는 셈 웨이트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이 뭔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while 룹을 돌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메인 스레드에서 뭔가 스탠다드 인풋에서 end라는 거를 인풋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에서부터 어떤 문자열을 입력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 글로벌 변수 그러니까 워크 에어리아라는 데다가 값을 딱 써놓으면은 그래놓고 세마포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면은 펑션 스레드에서는 몇 글자 들어왔다 하는 걸 이제 딱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end를 입력하면은 이 루핑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메인 스레드도. 그리고 펑션 스레드도 여기 문자열이 요 우리 그 글로벌 변수에 있는 그 문자열이 end면은 이것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end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메인 스레드에서 입력을 받은 거를 펑션 스레드에서 이제 읽어가는 거죠. 읽어갖고 몇 글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메인 스레드에서 그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세마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세마포 값을 1로 딱 세팅해 주면은 펑션 스레드에서는 웨이트 하고 있다가 세마포 값이 1이면은 웨이트를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은 또 워크 에어리아는 그 글로벌 변수에 글자가 몇 글자 들어왔는지 딱 출력해주고, 그러다가 엔드가 들어오면 양쪽 다 끝나고 루핑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펑션 스레드는 이제 스레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메인 스레드는 요거를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 조인을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먼저 빠져나왔으면은 조인하고 있겠죠. 만약에 펑션 스레드가 먼저 끝나버리면 메인 스레드가 조인하자마자 조인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후로 쭉 진행되고 오다가 세마포를 다 썼으니까 이제 디스트로이를 해주죠. 그래서 이 세마포 디스트로이는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 한 개의 프로세스 내에서 두 개의 스레드 간의 그 스레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세마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이그젬플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가 유저가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이런 글자를 치면은 요걸 이제 메인 스레드가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펑션 스레드에서는 몇 글자 너 입력했다 하는 거를 출력해주고, 또 메인 스레드에서 요만큼 읽었으면 너는 몇 글자 출력했다. 그러다가 엔드를 치면은 이제 메인 스레드, 펑션 스레드 둘 다 그 루핑을 빠져나와 버리 갖고 이제 스레드가 조인이 되고 약 두 스레드가 다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세마포 중에서 결국은 요 바이너리 세마포를 참 많이 사용했죠. 바이너리 세마포를 갖다가 언제 많이 사용했습니까? 뮤텍스용으로, 뮤추얼 익스클루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나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한순간에 하나만 요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요 바이너리 세마포를 갖다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형태로 이제 요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주로 이제 뮤텍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뮤텍스 용도로 사용되는 세마포에 대한 함수를 이 포직스에서는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뮤텍스 이니트, 뮤텍스 락, 또는 뮤텍스 언락, 뮤텍스 디스트로이. 사실은 요게 이제 세마포에다가 얘기하면 요거는 세마포 이니스에 해당되겠고, 요 락은 세마포 뭡니까? 락이니까 웨이트 함수에 해당되겠고, 요거는 언락은 세마포 이제 포스트에 해당되겠고, 뮤텍스 디스트로이는 세마포 디스트로이에 해당되겠죠. 해당될 텐데, 이제 특별히 요거는 뮤텍스 용도로, 뮤추얼 익스클루전 용도로 사용되는 세마포다. 이때는 이제 요런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 사용법은 세마포하고 비슷하니까 예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 5, 이 시스템 5의 세마포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5의 세마포 펑션으로 먼저 셈겟이 있습니다. 이 셈겟은 그 세마포를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져 있는 세마포가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세마포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 포직스 세마포하고 이 시스템 5 세마포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지금 이 포직스 세마포는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 간에, 우리 요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이 스레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용도로 스레드 싱크로나이제이션 용도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 간의 그 세마포를 사용하는데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5 세마포는 상당히 막강합니다, 기능이. 그래갖고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프로세스 1과 뭐 프로세스 2 간에 이때 이제 어떤 쉐어드 리소스가 있으면은 다시 그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 간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이 쉐어드 리소스가 있으면은 요거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뮤텍스나 뮤추얼 익스클루즈나 또는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용도로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할 때 요 그 시스템 5 세마포, 그러니까 시스템 5 세마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좀 다른 점이 그 스레드 간에는 일단 글로벌 변수는 다 쉐어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마포 아이디도 여기 보면 이제 세마포 변수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이제 세마포 변수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선언하면은 두 개의 스레드에서 이 세마포를 이제 동시에 액세스 할 수가 있죠. 동시에 액세스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서로 다르다. 지금 여기 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다. 그러면 이 이제 프로세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쉐어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벌 변수도 이제 서로 간에 쉐어링을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같은 세마포를 갖다가 액세스 하려면 요 세마포 아이디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시스템 5 세마포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예를 들어 이제 요 semget이라는 요 함수가 뭐냐면은 어떤 키 값을 주면은 이 키 값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 값을 주면은 요 키 값에 대해서 세마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P1에서 요 키 값을 갖고 세마포를 하나 처음에 생성하면은 처음에 semget을 불러주면은 세마포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럼 P2에서도 요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semget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세마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세마포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세마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 갖고 양쪽에서 그래서 요 유니크한 어떤 같은 키 값을 가지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semget을 불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동일한 세마포가 각각의 프로세서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각각의 프로세서 내에서는 요 semget을 하고 나면은 리턴 해주는 값이 어떤 포지티브 밸류인데 요 놈이 바로 세마포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들 간에는 요 키 값을 같은 키 값을 갖고 세마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먼저 만들면은 한쪽은 이제 만들어진 걸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semget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프로세스 내에서는 이제부터는 세마포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세마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 요 키 값이라는 거는 어떤 인티저 밸류인데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프로세스라도 같은 세마포를 액세스 하려면은 요 semget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요 키 값을 같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 5 세마포는 좀 기능이 강력한 게 세마포를 생성할 때 세마포를 한 개만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마포 어레이를 통째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마포를 semget 하나로 그냥 바로 이제 생성할 수도 있는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사실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세마포의 개수는 한 개, 주로 이제 한 개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 이제 세마포 플래그, 이제 세마포가 생성될 때 플래그인데 요 sem 플래그는 우리가 그 파일 같은 거 오픈할 때 플래그가 뭡니까? read, write, execute 이런 옵션들을 줄 수도 있고, 주는 거 있죠. 퍼미션. 그 어떤 파일을 오픈할 때 우리가 그 플래그로 주는 게 그 파일에 대한 퍼미션 플래그 같은 걸 줬죠. 이 세마포도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를 어느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제 만든 오너는 RWX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에서도 RWX를 할 수 있고,
다른 프로세서들도 RWX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권한이 있죠. 그 세마포에 대한 접근 권한을 플래그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마포를 이제 세마포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세마포가 요 키에 대한 세마포 값이 없으면은 크리에이트 할 거냐 뭐 이런 옵션도 줄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오퍼레이션으로서는 아까 그 샘겟에서 가져온 이제부터는 이 세마포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든 세마포에 대한 펑션을 이제 부를 텐데, 요 세마포 아이디는 그래서 좀 전에 샘겟으로부터 받은 그 세마포 아이디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마포 오퍼레이션을 하려면은 요 샘버퍼라는 구조체에 대한 그 어떤 포인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요 샘버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마포 어레이가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세마포 번호. 근데 보통은 이제 세마포 한 개만 만드니까 주로 이제 제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세마포 오퍼레이션에 요 값을 이제 요게 마이너스 1을 주면은 세마포 값이 감소되는 거죠. 1만큼 감소되니까 실제로 P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 여기에 숫자 플러스 1을 주면 세마포 값이 증가하니까 V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샘 버프에 이제 어떤 플래그가 있는데, 요 플래그는 대부분 값이 제로입니다, 그냥. 또는 이제 뭐 언두라는 이런 그 값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number of 세마포 오퍼레이션, 그 세마포 오퍼레이션을 몇 개를 줄 거냐, 이제 주로 이제 1입니다, 이 값은. 주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마포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는 요 스트럭처 샘 버프의 스트럭처에다가 요 값을 이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P 오퍼레이션 또는 이제 V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 컨트롤이라는 펑션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세마포를 갖다가 직접 컨트롤하는 함수죠. 물론 이제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샘 아이디는 아까 샘겟에서 가져온 그 세마포 아이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마포 넘버 그 번호인데, 주로 이제 여기 세마포 어레이라서 몇 번째 세마포냐 이걸 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제로라 그랬죠. 그냥 세마포 주로 한 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커맨드에다가 그 실제로 컨트롤 커맨드가 들어가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세마포에다가 값을 설정할 때, 주로 이제 뭐냐면 세마포에 초기값 줄 때 요 set value로 해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이제 지울 때 이제 다 사용하고 이제 세마포를 디스트로이 할 때 IPC, RMID, 주로 요 두 개의 커맨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메타가 있는데, 요거는 요 커맨드에 따라서 이제 요 네 번째 파라메타의 값이 이제 달라지는데, 어떤 유니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별로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제를 봐야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세마포를 사용하는 이제 예제인데, 지금 보면은 예제를 한번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어떤 프로그램, 이제 세마포 프로그램인데, 세마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은 먼저 요 메인 함수 안에서 보면은 여기 있죠. 샘겟 해갖고 세마포를 이제 요 키 값에 해당되는 요 키 값에 해당되는 세마포를 하나 가져오라 이거예요. 만약에 세마포가 없다면은 요 플래그가 뭐냐면 세마포를 만들어라 이 말이고, 여기 요거는 요 세마포에 대한 접근 권한은 read write read write read write. 그러니까 세마포를 만든 오너나 그룹이나 또는 다른 사용자들 다 read write 할 수 있게 해라 이거죠. 사실은 세마포니까 이제 execute는 필요 없겠죠. execute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ead 아니면 write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두 개를 실행시킬 거예요. 나중에 실행하는 걸 먼저 보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컴파일 해서 이제
그 sem1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sem1이라는 거를 두 번을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두 개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무슨 아규먼트로 1을 넘겨주면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 P1과 P2가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이제 semget을 부르니까, 같은 키 값으로 부르니까 동일한 세마포를 갖다가 P1도 가져가고 P2도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불른 쪽에서 create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뭔가 그 아규먼트가 있는 거, 아규먼트 카운트가 1 이상인 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아규먼트 카운트가 아규먼트 카운트가 여기는 1이죠. 여기는 하나 두니까 여기는 아규먼트 카운트가 2가 되죠. 요 1이라는 거는 그냥 아규먼트 카운트를 하나 늘리기 위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규먼트 카운트가 1 이상인 그 프로세스에서 그놈을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rg 아규먼트 카운트가 2인 거는 P1 프로세스고 아규먼트 카운트가 1인 거는 P2 프로세스다. 그러면 이제 두 프로세스 중에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set sem value라는 걸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et sem value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있죠. set sem value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sem control 해갖고 이 세마포 id는 뭡니까? 아까 지게 그 sem get에서 가지고 온 이 세마포 id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세마포에 대해서 어떤 밸류 값을 세팅하라 이 말이죠. 밸류 값을 이제 세팅하는데 그러면 요 유니온 값에 대해서 요 유니온 중에 요 밸류 값에 1을 세팅하면 뭡니까? 조기 값이 세마포의 조기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요 밸류 값을 세팅해 갖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성공했다는 소리죠.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이 리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턴을 요 set sem 밸류 값을 이제 리턴해서 오면은 이제 여기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 세마포 초기 값을 세팅해 주는 건 한 개의 프로세스만 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뭔가 캐릭터를 요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뭐 캐릭터를 갖다가 번갈아가며 막 쓰려고 그래요, 화면에. 근데 한쪽은 O를 출력하고 한쪽은 X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한 10번 정도 forloop을 돌면 이제 지금 이제 요거는 if 문을 빠져나온 거니까 여기는 뭡니까?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여기는 루틴을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마포 P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세마포 P 오퍼레이션은 어디에 있냐면은 세마포 P 오퍼레이션은 보면은 결국은 요 semOp라는 걸 호출하죠. 그러면 요 세마포 id에 대해서 뭡니까? 요 sem 버퍼 structure sem 버퍼 형태의 structure 변수에 대해서 세마포 번호는 0번, 첫 번째 세마포에다 대고 P 오퍼레이션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실제로 요 sem 오퍼레이션은 P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펑션 네임이 세마포 언더바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오퍼레이션은 미리 보면은 요거는 다 위에 하고 다 똑같은데 요거만 이제 1이죠. 그래 놓고 sem 오퍼레이션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이래 놓고 P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print F로 한 글자를 아까 요 글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은 X를 출력할 테고 요 프로세스는 O를 출력할 거라고. 근데 그 출력을 하는 거를 P 오퍼레이션과 V 오퍼레이션으로 사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화면에 그 스탠다드 아웃에 O 또는 X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출력이 하는 게 아니라 출력할 때는 한 프로세스만 이제 출력을 하라 이거죠. 한순간에 한 프로세스만. 그래서 요 출력을 또 요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그냥. 그리고 출력된 게 바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이제 F 플러시를 호출을 했어요. 원래 그 유닉스 계열에서는 뭔가 스탠다드 아웃도 파일이죠. 뭔가 그래서 파일에다가 뭘 쓰면은 바로 써지는 게 아니라 그 버퍼 캐시 또는 디스크 캐시 메커니즘 때문에 좀 천천히 써진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결과가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F 플러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파일로 바로 써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이 스탠다드 아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크린으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글자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OO 또는 XX가 출력되겠죠. 이 두 개의 글자가 출력될 동안에는 한 프로세서가 OO를 출력할 동안은 그 사이에 X는 출력되지 말라는 거죠.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슬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세서가 이제 들어갈 때는 또 XX 연달아 이 두 개가 출력이 되라 이거죠. 그때는 다른 프로세서가 끼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핑을 한 10번 하니까 결국은 두 개의 프로세서가 뭡니까? OO 또는 XX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이 10번씩 출력하고 나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규먼트 카운트가 1 이상인 놈,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아까 세마포를 생성을 한 거죠. 세마포의 초기 값을 이제 세팅을 해준 데죠. 그래서 그쪽에서 세마포를 지워버리라 이거죠. 그럼 딜리트 세마포는 여기 보면은 그 세마포 컨트롤 펑션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커맨드에 IPC RMID를 주면 됩니다. 이때는 네 번째 아규먼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값이나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마포를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요 세마포라는 걸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한순간에 두 글자씩 두 캐릭터씩 출력을 하는데 그때는 다른 프로세서가 끼어들지 말게 그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 실제로 실행되는 거 보면은 OO 출력이 됐고 또 두 글자 그 다음에는 XX 두 글자 두 글자씩 탁탁 출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O를 출력하는 프로세서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먼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끝나면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엑시트 되겠죠. 프로세서가 종료되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프로세서가 이제 남아있는 프로세서가 또 이제 X를 이렇게 쭉 다 출력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에서 잘 보면은 세마포인 경우 이제 이렇게 시스템 5 세마포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프로세서니까 쉐어링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마포를 만들 때 이 키 값을 이제 약속을 해두는 거죠, 미리. 이 키 값을 두 개의 프로세서가 똑같은 키 값을 가지고 샘겟을 하게 되면은 먼저 부른 쪽에서 세마포를 크리에이트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불려진 세마포 크리에이트된 세마포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세마포 ID 형태로 가져오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의 오퍼레이션은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 내에서 일어나니까 그때는 각각의 프로세서가 이 샘 ID를 값을 가지고 이제 그 세마포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세마포 컨트롤도 샘 ID를 가지고 하는 거고 세마포 요 오퍼레이션도 요 이제 샘 ID를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